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라봉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수 문수 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의 화탄 지역으로 불리는 웅천 택지지구에 대한 우리 시의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과 택지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노예계약과 공익기부 이행 약정 불이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과 10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였음에도 복지부동하고 안일한 여수시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웅천택지 도시계획의 무리한 층수 변경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에 줌으로써 도시계획이 뒤죽박죽이 됐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는 최근 웅천지구 노른자의 1701번지 46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하여 이격거리를 기존 50m를 30m로 무리하게 완화해 주었고 뒤늦게 법정 소송에 휘말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둔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모두 승진을 했고 일부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동종업체에 재취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웅천택지지구의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리한 충수 변경으로 지어진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는 웅천지구를 포함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수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이 되었으며 웅천지구 난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안 될 관광 휴양 상업지구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과 이를 대가로 웅천 소관 교량건설 1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업체 측의 농간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업체 측의 약속 불이행에 500억가량이 소요될 웅천 소관 교량 비용 전액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혈세로 납부해야 할 웃지 못할 총국을 빚고 말았습니다. 또한 꿈에 그린 아파트가 하수 종말 처리장 인근에 들어섬으로써 악취 민원 등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시가 50억 원을 들여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익시설로 42억 원이 소요되는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우리 시가 31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나머지 분에 대하여 하나건설과 여수 불토협회가 각각 15억 원씩을 공익 기부키로 하였음에도 여수 불토협회는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불토협회가 우리 시의 막대한 특혜를 등에 업고 웅천택지를 개발하고 정상 과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체의 공익 기부조차 하지 않고 있고 새치여로 시민들을 기만한 형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웅천택지는 188필지 가운데 170필지가 기분양되었고 나머지 18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동안 땅이 팔리지 않아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당초 계획에도 없는 웅천 소관 다리를 우리 시가 500억 원 들여 건설해 주면서까지 택지가 분양되도록 도와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7층 이하의 관광 휴양시설 주거를 29층으로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약 2,000세대가 들어서고 이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한계로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는 우리 시가 자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택지개발회사인 여수 불토협회가 거주 인구 초과에 따른 기반시설을 보강해야 하고 약속한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해야 함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시가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부족한 웅천택지지구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시가 웅천 택지 개발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1년의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을 위해 지난 2018년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백서 발간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시는 웅천 투기 및 정산 소송, 웅천 소원 도로 개설 공사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백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데 이는 궁색한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미 우리 시에 이에 대하여 백서 발간 중단 사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웅천택지는 우리 시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심의에 안락한 정지 여건을 위해 개발된 택지임에도 잘못된 행정 행위와 각종 이건이 개입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행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고 웅천택지에 거주하는 시민들만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불편이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은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택지를 조성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복지와 지속 발전한 여수시의 미래가 아닌 업자 측에서 서서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땅을 매각했고 섣불리 해서는 안 될 도시계획을 마구잡이로 변경함에 따라 더 이상 명품 지구가 아닌 지옥의 땅으로 전락하기 이익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특혜로 문제지만 건설사와 우리시 소송 문제, 공익기부 불이행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은데도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케이블카 공익기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웅천지구 공익기부 등 정작 우리 시가 서두려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블루토피아 여수복합 신도시와 협약이 구체적으로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지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시는 답변서에서 계약서상 비밀 유지로 비공개 원칙을 표명하였는데 이미 준공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노예계약서 하나로 지금까지 사업자의 이득과 경제적 논리에 따라 도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업자를 위해 우리 시 행정이 끌려다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우리 시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우선했고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층수 제한을 무시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시가 특혜를 제공했지만 업체 측은 여수시하고 기존 약속도 하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를 수습방관하는 우리 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행정입니까? 아직 팔리지 않은 웅천택지 잔여필지 18필지에 대하여 땅이 팔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정상금 소송에서 반대로 업체 측이 패소하고 우리 시가 승소했을 경우 업체 측이 반환하지 않고 버틸 경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4년 도시계획 지방 임사무로 인하여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시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웅천택지지구 계획인구는 29,700명으로 금년도 5월 28일 기준 웅천지구 인구는 21,365명입니다. 향후 웅천지구 잔여 사업지구에 대한 인구 유입이 9,413세대에 18,982명에 이르는데 이를 합산한 전체 인구는 4347명입니다. 계획 인구 대비 35%가 초과하는데 이에 대한 기반 시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하수도 및 도로 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용량 부족과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여수시가 예산을 추구하여 시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예산 낭비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장님, 본 의원은 웅천택지지구를 개발한 여수시의 건축행정이 무능하고 부실하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업자의 편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이를 이행한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대래 승진이 됐고 퇴직 후에는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분분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주민 민원 발생과 법정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수시 행정이 개발업체에 끌려다닐 만큼 빈약하고 책임감이 없습니까? 웅천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지금이라도 강경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정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블루토피아의 웅천 택지개발 공익기부 납부 불이행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여수 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시초는 웅천지구 꿈에 그린 아파트로 지목되고 여수 지역 아파트 값은 이미 대도시와 견제도 대등할 만큼 치솟고 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민들께서 우리 시를 떠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1년 전 제193회 정례 10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소외받고 차별받는 영세 어민들의 생존과 사회 구성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부당한 어구업법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많은 업종 가운데 연안 선망이라고 하는 영시업종에 종사하시는 우리 지역 어민들의 고통 해결과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우리시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과 함께 상생하게 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안 선망이라면 직사각형 평면 건물로 어군을 돌쳐 포획하는 어법을 일컫습니다. 연안 선망은 6톤에서 8톤가량의 어선 2대로 소위 윤왕망으로 불리는 자루그물의 멸치나 밴댕이, 전어 등을 잡는 소형 업종의 어법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포획된 어류가 모이는 고기바지 자루 그물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거나 둘러쳐진 그물을 동력을 가해 끌면서 자루 그물로 집어하는 전통적인 어법을 말합니다. 정부는 2010년 전국의 멸치잡이나 밴댕이를 잡는 소규모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하였고, 동시에 기존 사용하던 멸치잡이 어구, 그러니까 윤왕망이나 자루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될 불법 어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구어법 개정이 전남 연안과 전혀 사정이 다른 경남 지역에 맞춰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남 지역에선 전어나 고등어, 삼치 등을 포용하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어구로 지정하다 보니 전남 지역에서 이 어구로 도저히 멸치나 밴댕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남에 비해 조류가 훨씬 빠른 전남 연안에서는 이 어법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연안 선망의 멸치잡이 어구 사용 제한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탓입니다. 과거 수십 년, 수백 년간 자루구분을 사용하여 조업을 해왔던 영세어업인들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전락시켜버린 어구어법 개정입니다. 기업화된 기선 건연망이나 대형 선망어업에 반해 연안 선망은 소규모 영세 업종입니다.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눌려보낸 악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어구어법 개정으로 전남 지역 연안 선망 어민의 생계난을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법 위반을 부추기는 등 중차대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어가당 불법 어업 연평균 건수는 4건에서 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멸치잡이 연안 선망을 10년을 할 경우 수산업법 관련 누적 청가자가 평균 30에서 40번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대략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복된 불법 어업 및 정부 규제 강화로 벌금 등 어업 외에도 막대한 간접 비용을 감당하여야 해 신용 불량자가 더욱 많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인력난, 어업비용 상승과 건연망 등 타업종의 악성 민원, 기온 상승 등 어업 여건은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일부 종사어업인들은 적으면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십원의 빚을 지는 등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생계를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단속을 피해 음지를 찾아다니며 조업을 하다 보니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업을 하다 해경이 적발되면 수산업법 41조 또는 66조 무허가 어업이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이 내려집니다. 몰래 조업을 하다 붙잡힌 어업인들이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적게는 전가 30번에서 많게는 60번까지 범죄자로 전락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연안 선망 조업 자체가 해경이나 단속기관의 단속을 피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고가 높은 궂은 날씨를 일부러 택하여 조업을 나가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피하다 바다에 빠져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어민들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고액의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수협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대출과 정책 자금이 일체 차단되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30에서 40억 원이 있는 악성 채무와 빚더미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정수가 50에서 60건에 이르던 전남 연안 선망 어업은 현재 15건 안팎만 살아남은 상태인데요. 이마저도 곧 사라질 얘기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어업 질서 확립을 목표로 연근의 유사업종을 통폐합하고 어구업법 폐전화한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로지 경남권 해역 특성에만 맞추어 어구업법 통폐합이 이루어지다 보니 조류와 유속이 빠른 선해만 해역 특성에는 전혀 맞지 않고
포획, 어종과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어업 여건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어민들은 하소연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지역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업인들만 생계 유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자료구멍을 고수하며 조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사업 대부분이 정가제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정부와 전남도가 서로 책임 떠넘기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남 연안선망 어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전남도의 어업 현실이 반영된 법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기존의 수산업법 64조 2와 시행령 45조 3을 고수하면서 전남도의 책임을 이관해 왔고, 전남도 역시 건연망 등 타업종의 반대를 이유로 어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전혀 보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충남 지역의 경우 현실과 어민들의 현실과 괴리된 밥제업 문제를 2011년 8월 충남도지사 고시로 번하여 충남 지역에서는 더 이상 연안선망 업종이 불법이 아닌 합법화되었습니다. 도지사의 의지로 연안선망 업종이 더 이상 불법업이 아닌 사실상 제도화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역 연안선망의 경우 30여 개의 허가 건수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은 7,000톤에서 8,000톤에 이릅니다. 허가 건수 250톤에서 300톤 가량을 잡는 셈입니다. 반면 전남 지역 연안선망은 전체 15개 허가에서 500여 톤을 생산하는 데 그칩니다. 전남에서만 유독 연안선망업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영세업인들의 권역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일까요? 수산업법 64조 2 어구의 규모 및 규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45조 3항에 따르면 전남도지사는 전남 멸치잡이 연안선망이 지역 여건에 맞게 어구의 세부 사항을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연안선망 어업이 범법이 되고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들 소수어민들의 고충을 받아주지 않고 관할 지자체조차 이들을 고통을 애면하면서 실상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 이임 사무 형태로 전남도의 허가권을 이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합법화할 수 있음에도 지난 10여 년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남도와 여수시의 복지부동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산업법 개정이 오로지 자본 논리만 맞춰져 영세 소수업종에 대해선 차별을 넘어 실을 말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남도와 지자체가 연안선망의 현실에 대해 조사 영역을 실시하여 어구업법 개정이 타당한지를 조사해야 하고, 만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어구업법 개정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세업인들의 권익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역시 많은 연안선망 어업인들을 종사하고 있고, 이들 어업인들이 소외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고충을 수렴해야 하고 상급기관인 전남도를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면 속에 전남 지역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세상의 높은 벽에 맞춰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불법 어업 낙인과 생계유지 경계에서 각종 규제나 경영악선안으로 업의 존속과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지난 2019년 9월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에 대한 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우리 시는 전국 최대 입항고를 자랑하는 여수 수협이 존재하는 등 전남 제1의 수산도시라 자부합니다. 여수 수산함의 하렴의 이면에는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을 하고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연안선망 어민들의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영세업종에 대한 부당한 법 적용에 대하여 관련 조사 영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의지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시가 지역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영세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상급기관인 전남도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